1950년 이후가 되면 가속화를 하면서 인구가 저렇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1950년도에 지구상에 25억 명이 살았습니다. 지금은 78억 명, 3배 이상으로 인구가 지금 증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GDP는 1950년 이후로 10배 이상으로 지금 팽창을 했고요. 비료 소비량이 늘고 에너지 사용량이 늘고 대형 댐의 수가 늘고 물 사용량이 증가를 하고 교통량, 통신량이 기하급수적으로다가 지금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찬란한 문명을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엄청난 이 찬란한 문명을 우리의 두뇌와 우리의 근육의 힘만으로 만들어냈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구로부터 자원과 에너지를 엄청나게 갖다 써야 하는 것이고 오염, 먼지, 온실가스, 쓰레기를 갖다 퍼부어야 돼서 이렇게 이룬 그러한 문명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지구 자체에도 변화가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무슨 변화가 일어났냐면 이제 왼쪽이 우리가 한 거예요. 우리가 한 일에 대한 결과로 파란색이 나타나게 된 거죠. 탄소 배출량이 늘어나고 성층권에 있는 오존층에 구멍이 나고 기온이 올라가고 해양이 산성화되고 연안의 질소가 많아져서 적조녹조 현상이 나타나고 경작지는 조금 늘었네요. 육상 생물이 멸종을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결과로 드러났어요. 1900년부터 2015년까지니까 115년 정도죠. 1900년에 우리 인간이 만든 물질들, 여기 있는 TV, 노트북, 의자 이런 것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3% 정도였다고 해요. 무엇에 비해서 3%냐? 생물의 총량,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모든 생물의 총량의 3% 정도였는데 1900년에 2015년에 10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2021년이니까 이 지구에는 하느님이 만든 것보다 인간이 만든 게 더 많아진 거예요. 물질적으로, 양 자체가. 지금은 어떤 생물이 멸종을 해도, 인류가 멸종을 해도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을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저기는 CO2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CO2 농도가 대기 중에 농사가 가능해진 게 CO2의 농도가 0.02%에서 0.03%로 0.01%가 증가를 했을 때 아까 보셨던 해수면의 높이라든가 기후 같은 것들이 엄청나게 변했는데 그게 10,000년 동안 0.03%에서 10,000년 동안 0.04%로 100배가 가속이 됐어요. 10,000년 동안 있었던 일이 딱 100년 만에 이루어진 거니까 10,000년 동안 올라간 온도가 100년 만에 올라갔으니까 딱 100배가 가속이 됐는데 다시 말할게요. 온도가 아니고 CO2. CO2의 농도가 100년 만에 100배의 속도로 증가를 했는데 지금 0.04%가 됐습니다. 기온은 25배가 가속이 됐어요. 기온이 올라가는 속도가. CO2가 0.01%가 상승한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인가를 일본에 떨어뜨린 원자폭탄으로 비유를 하더라고요. 원자폭탄에서 나오는 열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자폭탄이 하루에 42만 개가 터지는 정도의 양이 CO2가 0.01% 증가하는 에너지라고 해요. 하루에 42만 개. 그러니까
1998년 이후로 지구에 일본에 떨어지는 원자폭탄이 몇 개가 터진 거냐면 29억 개가 터진 거예요. 그게 CO2 농도가 0.01% 올랐다는 뜻이에요. 29만 개. 이 29만 개의 에너지가 다 어디로 갔냐? 대부분은 해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빙하와 토양으로 갔고, 그리고 대기 중에는 2%만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공기가 좀 더워졌네 라고 느끼는 것은 2%의 결과이고 98%의 결과는 지금 폭발하기 직전으로 잠재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29억 개의 원자폭탄 중에서. 지구가 왜 따뜻해지는가? 이 CO2라고 하는 게 뭔데 그렇게 지구가 따뜻해지는가?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요. 태양에서 지구로 열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열 중에 들어온 만큼은 반드시 밖으로 나가야 지구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죠. 그런데 온실가스라고 부르는 CO2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들어온 에너지를 밖으로 못 나가게 막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예요, 지구를. 그러면 이 CO2의 농도가 0.01% 증가를 할 때마다 하루에 42만 개의 원자폭탄이 터지는 에너지를 지구가 계속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 에너지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90%는 바닷물이 잡고 있어요. 그리고 빙하와 토양의 8% 영향을 미치고 대기 중의 온도, 공기의 온도에는 2%밖에 영향을 안 미칩니다. 그러면 98%의 에너지가 차츰차츰 이미 그 에너지를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어디론가는 발산을 하게 될 텐데 그게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인 거예요. 2030년, 40년, 50년 혹은 2100년까지 우리에게 닥쳐올 98%의 에너지가 지금 어딘가에는 숨어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더워지는 게 뭐가 문제냐? 여름에 너무 더워서 못 살겠구나. 에어컨을 좀 틀면 되는 건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어디 살까를 보시면 39분 59초에 그것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있군요. 이 영상은 여러분이 유튜브에 조천호 기후위기라고 치시면 찾을 수 있는 영상이에요. 이거를 긴 영상을 한번 다 보시면 좋은데, 자, 여기 보면 요건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고, 요건 곡물이 자라는 곳이고, 저 끝에는 가축이 있을 수 있는 곳이에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기후 범위가 굉장히 좁아요. 사람이 세상 어디서나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곡물은 더 좁아요. 곡물이 자랄 수 있는 기후대도 굉장히 좁아요. 가축도 마찬가지입니다. 탄소 배출량이 늘어나서 원자폭탄이 하루에 42만 개씩 계속 터지면 어떻게 될 거냐? 일단은 곡물이 자라질 못해요. 그러니까 곡물이 자라지 못한다는 것은 과거에 봤을 때 그 문명이 몰락을 한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지탱이 안 되는 거죠. 그 문명 자체가. 그 다음에 사람이 살 수 있는 땅도 굉장히 좁아요. 좁은데 기온이 올라가니까 더 좁아지는 거죠. 사람이 살 수 있는 좋은 기후대가 더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특정한 지역으로 몰려가게 돼요. 그러면 폭동이나 엄청난 갈등 등이 일어나게 되겠죠. 기후가 변화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모든 곳이 다 더워진다는 것만을 뜻하지도 않아요. 기후 변동성이라고 하는데, 기후 변동성은 사람의 감정과 비슷합니다. 우울한 느낌이 강한 사람은 느닷없이 뭐라고 하죠? 느닷없이 감정이 막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동반해요. 기후도 마찬가지여서
실제로 더위가 발생하는 빈도수가 145배가 늘었다고 해요. 매년 뉴스에 나와요. 100년 만에 처음으로. 100년 만에 처음이 매년 나와요. 더위 발생 빈도수가 145배가 늘고 있다는 것은, 여기가 늘어난다는 것은 요 밑에 부분도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기후 변동성은 양쪽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추운 곳은 더 추워지고 더운 곳은 더 더워지니까 사람이 사는 지역이나 곡물이 자라는 지역이 계속 좁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냥 단지 날씨가 더워서 힘들구나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먹을 게 없고 살 곳이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찜통 계곡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것도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걸 보시면, 자, 이제 여기서 말하는 홀로세라고 하는 게 안정적인 기후. 지금부터 10,000년 전쯤부터 농경 문화가 시작돼서 도시 문명이 생겨난 그 기간을 우리가 홀로세라고 부르는데, 요즘에는 인류가 만든 시간이라고 하는 인류세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지구가 지금까지는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낸 거예요. 추웠을 때는 좀 힘들다가 이 따뜻한 기후, 여기 있는 안정적인 기후가 최근 10,000년 동안 계속 유지가 되어 온 거죠. 그런데 1950년대 이후로 인류의 인구가 늘고 인간의 활동이 늘고 만들어내는 물질이 늘어나고 에너지를 엄청난 속도로 쓰고 폐기물이 쌓이면서 CO2의 배출량이 0.01% 늘었을 뿐인데 지구가 여기를 쏙 떨어질 위기가 된 거예요. 여기를 찜통 계곡이라고 불러요. 찜통 계곡이 뭐냐면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가 지구로 들어오면 어딘가에 에너지가 쓰이기도 하지만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밖으로 나가는 방식 중에 하나가 빛의 반사예요. 빛을 반사시키는 것이 얼음이죠. 해양,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해양이 지구의 기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인데 이 해양이 빛을 반사시키는 것보다 빛을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떨어져서 얼음이 녹아서 빛을 계속 빨아들이는 어떤 순환에 들어가게 되면 빛이 들어오니까 얼음이 녹고 얼음이 녹으니까 빛을 더 빨아들이니까 또 얼음이 녹고 얼음이 녹으니까 또 빛을 빨아들이고 빛을 에너지를 빨아들이고 하는 악순환 구조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 퐁당 빠지는 거예요, 지구가. 그럼 여기서 못 나와요. 여기서 지구가 못 나오면 지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5번인가의 대멸종이 있었어요, 지구상에. 지구는 멸종을 택합니다. 여기에서 나오지를 못하니까 지구가 자기 몸에 있는 것들을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로서 가장 먼저 멸종할 위기에 놓인 종은 인간이에요. 우리 자신이 멸종할 위기가 매우 커진 거죠. 왜냐? 인간의 모든 문명은 기후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인간의 기술이나 두뇌에 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안정적인 기후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회복될 가능성은 제로예요. 0이에요. 이 기후 위기는 경운기에 덜덜덜덜하는 경운기에 손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시동을 걸어보신 분들은 알 텐데 손으로 막 돌린 다음에 뭐라고 하죠? 뭔가 이렇게 탁 맞추면 한번 그 에너지가 전달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 경운기가 작동을 합니다. 달다다다다다다다다다 작동을 하는데 그 다음엔 그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놓인 현실적인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안 가려면 우리가 뭘 하면 되는 거냐? 내가 다회용 물컵을 들고 다니면 이게 해결되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에너지를 무엇으로 만드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요. 에너지 문제가 이 기후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에너지, 발전소 말하는 거죠. 석탄 화력 발전소, 천연가스 발전소, 핵 발전소, 이런 발전 시설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해 보겠습니다.